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오늘도 왕초보 강좌, 그 청문 모델링을 하는 왕초보 강좌입니다. 맥스에 완전히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강좌를 올려드리고요. 창문을 만드는 경우는 이렇게 맥스에서 먼저 플랜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하신 상태에서 두 개를 미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간격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모두 선택한 후에 그냥 스케일로 당겨주시면 저절로 두 개 이상을 선택하면 센터의 중심으로, 이 피봇이 중심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논유니폼 스케일 Y축이 됐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따로따로 하나를 세로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한 개씩 움직이시면 되고, 동일 간격으로 움직이고 싶다면 역시 선택한 후에 스케일로 해서 논유니폼 스케일로 하시면 동일 간격으로 움직여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폴리곤 모드로 가셔서 선택하시고 지운 다음에 F4 누르면 이렇게 와이어도 같이 보이죠. 지금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쉘은 2D 오브젝트에서도 두께를 주는 것이고 3D 오브젝트에서도 두께를 줍니다. 그래서 SH라고 치면 쉘 근처로 갑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뷰포트 어디서 제작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값을 줘보면 알아요. 그래서 아웃을 줬더니 위로 간다. 나는 위가 아니고 밑으로 가고 싶다 하면 여기 스피너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최소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너 하면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베벨 이것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스플라인으로 베벨을 만드시고 싶으시면 베벨을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렉탱글로 하셔도 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버전에서는 스플라인에 제가 지금 이게 최신 버전이 아니라 지금 최신 버전이 문제가 있어서 여기 지금 2021 이상 버전이면 이제 스플라인 챔퍼라고 여긴 지금 없는데 스플라인 챔퍼라고 스플라인 전용 챔퍼가 생겼습니다. 그걸 적극하려고 하시고 지금 저는 이게 최신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체 챔퍼가 엄청 강력해졌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혹은 뭐 필렛을 주셔도 됩니다. 멀리서 보면 이게 부드럽더라도 가까이서 보면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각은 용서치 않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때그때마다 뭐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각을 초보분들이 이렇게 각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게 무슨 이걸 하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아니 이 정도가 무거울 거라면 그거는 컴퓨터를 사용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컴퓨터는 3D 컴퓨터라고 할 수 없어요. 인터폴레이션을 찾습니다. 라인에서 그래서 어댑티브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맨 아래가 있지. 어댑티브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각이 없어집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얘를 선택하려면 서브 오브젝트에서 나와야 되겠죠. 누르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서브 오브젝트에서 나왔다는 거고 베벨 값을 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해보는 건데 뭐 지금 이 경우에는 베벨을 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하면 베벨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박스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는 그냥 탑에서 했지만 정상적으로 하려면 프론트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편집을 해야 되니까 에디테이블 폴리를 하셔야 되죠. 우측 마우스로
그 다음에 이제 세그먼트를 두 개를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인테리어에서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은 뭐 물론 쓰이지만 상당히 번거로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한 상태에서 도면에 맞게 다시 또 스냅을 걸고 위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게 1mm, 2mm, 3mm 틀린다고 큰 문제가 없는 경우는 굳이 도면에 막 1, 2mm까지 맞춰야 된다 이런 강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슬루프라고 단축키를 넣어 놓으세요. 저는 단축키를 오래 쓰다 보니까 여기서 쓰는 게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데, 여기 그래파이트 모델링 탭에 가시면 슬루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축키를 세그먼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자, 가로로 가면 이 가로 끝으로 가면 세로 세그먼트를 추가할 수 있고, 세로 세그먼트 근처로 가면 가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찍어 주시면 돼요. 이 창문의 위치 정도는 눈 대중이라고 하지만 눈에 그냥 맞춰서 해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추가하시면 상식적으로 이게 도면이 여기인데 뭐 이 정도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눈대중으로 그렇게까지 바보처럼 틀리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을 봤을 때 이 정도가 맞아 하고 내 눈에 그냥 거의 맞는 정도면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스냅까지 하시면 더 완벽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부분들이. 창문을 누가 여기가 뭐 1200이다 하면 1200을 제일 싸면 여기서 1210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1250, 1300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이게 뷰에 따라서 1200인데 1800, 1900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뭐 4, 5mm 정도의 오차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창문은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게 너무 짜증 난다면 안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밀려요. 그래서 단축키 Q, 셀렉트 모드입니다. 셀렉트를 하면 안 밀리죠. 저는 이것도 당연히 Q니까 단축키를 쓰고, 브릿지도 단축키를 씁니다. 워낙 많이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양쪽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브릿지를 하게 되면 분리를 할 필요 없이 구멍이 뚫립니다. 브릿지도 저는 단축키로 넣었는데, 브릿지 하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창문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목은 창문 모델링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구멍이 있는 이런 창문 형태의 모델링을 이제 맥스 왕초보를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맥스맨 카페 오시면 맥스 강좌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전부 무료예요.